자, 얘들아 반가워. 15년차 수학 강사 4살 아빠야. 자, 오늘은 의대를 합격한 학생에겐 있었고, 자, 수포한 학생들에겐 없었던 그 단 한 가지의 차이를 통해서 무엇이 그들을 갈랐는지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게. 너희가 이걸 알게 되면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 그 자체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어떤 명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좀 분석해보면 말이야, 모두 이것을 알고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야. 내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뭐 의대, 뭐 최상위 대학들 합격한 친구도 있잖아. 거의 공통적으로 이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용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 차이점을 알게 된단 말이야, 분명히 엄청난 도약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자, 그럼 이제 빔이랑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이야. 자, 마인드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인간이 또 뭐 두리뭉실한 뭐 동기부여 같은 이야기를 하려나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얘기할 것은 오히려 현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이야. 그냥 어떤 그런 두리뭉실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난 너에게 의대 합격생과 수포자의 마인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그걸 너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너희에게 제시하도록 할 거야. 자, 그럼 가장 먼저 너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사람의 생각에는 두 가지의 마인드가 있다는 사실이야. 자, 첫 번째 하나는 성장형 마인드이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고정형 마인드라는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이야.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은 사회심리학과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의 캐럴 드웩 교수가 쓴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에 나오는 주요 개념이야. 나는 오늘 단지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거는 아니고, 오랜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의 개념을 좀 도입해서 너희한테 설명을 할 거니까, 그럼 뭐 책 내용을 그냥 설명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줘. 자, 성장형 마인드와 고정형 마인드란 말만 들어도 어느 정도 알겠지만은, 성장형 마인드는 사람은 어떤 분야든 배우고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인드야. 그리고 고정형 마인드는 사람이 타고난 재능은 있고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 고정형 마인드를 지닌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재능, 운,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예를 좀 들어 설명해 볼게. 너희가 수학 시험을 봤어. 그래서 고정형 마인드는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못 봤잖아? 그럼 재능이 없고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성적이 자신의 재능을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뭐 성적은 변할 수도 없고 노력해봐야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반대로 한 번에 우수한 점수를 냈다면 어떨까?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을 할까? 아니야. 고정형 마인드는 이 상황에서도 노력을 하잖아. 재능 때문에 자신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재능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 되는 모순을 만들게 되는 거니까 노력을 하지 않아. 그래서 고정형 마인드의 학생들은 재능이 있던 없던 결국엔 모든 건 재능 탓이고 노력하지 않아. 자, 반대로 성장형 마인드는 사람은 노력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고 분야에 관계없이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들은 성적을 받으면 말이야, 그게 자신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진 않아. 단지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라고 생각할 뿐인 거야. 나는 수업을 하면서 이 고정형 학생과 성장형 학생들을 당연히 모두 만났었어. 이 두 부류의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난 참 이분이 좀 재미가 있었는데, 서로 말하는 노력의 의미 자체가 좀 달랐다는 거야. 자, 고정형 친구들의 경우 노력했다고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 말이야, 한 번 시도해본 걸 노력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친구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나 다 해봤어. 야, 그건 재능이야. 그건 운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근데 걔네들이 푼 문제집이나 뭐 공부한 양을 좀 보면은 실제 별로 한 게 없어. 반대로 성장형 친구들이 하는 노력은 이미 예상은 좀 될 거야.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고민하고 다시 시도해서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이게 그들이 말하는 노력의 차이야. 성장형 친구들은 시험을 한번 보고 나서 점수가 안 나오면 그거 가지고 나한테 질문을 하고 막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고 막 고민을 해. 그런 학생 중에 의대 합격한 제자가 있었어. 자, 그 학생은 정말 질문을 많이 했어. 내 수업의 절반 정도가 그 학생의 질문을 정리할 내용 정도였으니까. 그 학생이 뭐 잘했으니까 내가 많이 해준 게 아니야. 만약에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질문을 했잖아? 그럼 나는 잠을 좀 줄여가면서까지 수업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야. 결국 그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는 나에게 그만큼 질문을 했기 때문인 거지. 그 노력 덕에 나는 그 학생이 의대에 합격했다고 믿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르쳤던 그 동네에서 의대에 합격할 가능성은 솔직히 거의 없었거든. 심지어 그 친구는 전교 1등이 아니었어. 전교 2등이었어. 뭐 물론 그것도 잘한 거지. 근데 그 학교는 그 동네에서도 객관적으로 좀 봤을 때 수준이 떨어진 학교였거든. 전교 1등이 서울대를 못 가는 수준의 학교였으니까. 근데 그 환경에서 그 친구는 그걸 미친 듯이 뚫고 의대를 합격한 거야.
야, 처음에 내가 그 학생과 상담할 때 나도차, 야, 이건 좀 무리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 학생이 무엇이 그렇게 자신있게 의대에 지원하게 한 건지는 난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잖아. 의대라는 목표를 놓고 그에 맞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그 학생 끝없이 노력했어. 내가 봐도 정말 놀라웠어. 그리고 그거 정말 현실로 이뤄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은 들거든? 그런 말이야. 고정형 친구들하고 성장하는 친구들의 이런 사고의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뭘까? 그건 고정형 마인드의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서야. 고정형 마인드는 말이야. 주변의 시선과 평가에 엄청 예민해. 실패를 하게 되면 이게 날 바보라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증명되는 건 아닐까? 막 하면서 그 평판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 이것이 고정형 마인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나는 좀 생각을 해. 자, 그럼 이 내용을 듣고 말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야. 뭐 쌤 좋아요. 뭐 마인드셋이 중요한 건 나도 알겠어.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고정형 마인드를 어떻게 뭐 성장형 마인드로 바꾸라는 건데. 나도 그런 사고관념을 갖고 싶어서 된 게 아닌데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내 성격인 거 어쩌라고. 어떻게 바꾸라고. 맞아. 나도 이런 생각에 공감해. 왜냐면 나도 선천적인 고정형 마인드 사람의 스타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이건 있잖아. 분명 변화 가능해. 내가 어린 시절에 빨간 펜이라는 학습지가 있었거든. 요즘에도 뭐 유학 학생들 뭐 대상으로 하는 이런 학습지가 아직 있긴 있어. 그지? 빨간 펜도 있는 것 같더라고. 내 딸이 지금 6살이거든.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어. 근데 나도 초딩 때 엄마가 이거 시켜서 했는데 말이야. 이게 너무 하기 싫었어. 그래서 맨날 학습 선생님 오는 시간에 이거 시간 일부러 집에 안 들어가고 학습지 있잖아. 막 찢어버려서 잃어버렸다 거짓말하고 니들 하는 그 거짓말 있잖아. 내가 다 했어. 나도 다 알아. 야, 지금 생각하면 나도 거의 패급이었거든. 근데 이랬던 내가 지금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자, 이런 내가 변화를 맞이한 건 부모님이 참다 못해서 결국 폭발해가지고 나를 혼내셨던 어떤 한 사건 때문이거든. 그날 부모님이 내 앞에 내가 하지 않은 그 숙제를 앞에 놓고서 혼내셨어. 당시 내 생각은 좀 이랬거든. 야, 이건 너무 어렵고 양이 많아. 나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내가 이걸 했는데 못하면 나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부모님 실망하실 거야. 뭐 이런 생각이었다고. 나도 억지를 부리고 이걸 만하고 있었고 부모님도 이번만큼은 포기를 하지 않으셨어. 아마 이번에도 그냥 넘어간다면 말이야. 내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거라고 좀 생각하셨던 것 같아. 하여간 그날 있잖아. 부모님은 1시간 넘도록 포기하지 않고 나를 앞에 앉혀놓고서 억지로 이걸 다 풀게 시켰어. 근데 있잖아. 이게 웬일인 거야. 숙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렸어. 이게 많아 보이던 양도 내가 고집 부리던 그 시간에 반의 반도 안 걸리는 시간 만에 끝나버렸어. 야, 그날 내가 나의 사고관념이 바뀌는 경험을 했어. 이게 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지. 이날 이후로 나는 뭔가 시도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떨치게 됐거든. 고정형 사고도 충분히 계기만 있으면 변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런데 고정형 사고관념을 가진 학생들이 모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나처럼. 난 좀 특별한 경험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 경험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너희한테 얘기해 줄 거야. 그게 바로 전략과 전술론이야. 이 방법을 따라 실행을 해보면 내가 경험한 생각의 전환이 무엇인지 너희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럼 얘들아, 전략은 뭐고 전술은 뭘까? 전략, 전술 뭐 말은 좀 비슷해 보이지.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가 뭐 수업할 때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양한 답이 뭐 여기저기 나와요. 뭐 근데 여기는 이제 혼자 얘기하니까 뭐 바로 정답을 좀 얘기하도록 할게. 자, 전략이란 목표 성취를 위한 방향 설정이고 전술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의미해. 자, 대부분의 학생들을 보면 전략은 있어. 근데 전술이 없어. 반대로 전술만 있고 전략이 없어.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할까? 자, 얘들아, 너희가 시험을 보고 와서 틀린 문제들을 뭐 이렇게 풀어보면서 흔히 하는 얘기가 이런 것들이지. 이거 문제 잘못 읽었어. 젠장. 계산 실수했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든다고. 그러면서 하는 게 뭐야? 다음에 실수 안 해야지. 자, 이게 바로 전략이야. 내가 실수 안 해야지. 여기서 목표는 뭐야? 내가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지.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학생이 내린 결론이 실수 안 해야 되겠다. 바로 전략. 목표 성취를 위한 방향성인 거지.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생각하고 참 좋아.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이 여기서 끝이 나. 실수 안 해야지 이러고 끝난다고. 실수 안 하면 80점인데 다음에 실수 안 해야겠다. 여기까지만 간다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실수를 안 할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생각 안 해. 그냥 뭐 다음엔 실수 안 해야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 시험에서 똑같은 실수 또 반복해. 다시 말해, 전략만 생각하고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실행하겠다는 전술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반대로 전략 없이 전술만 있는 경우도 있어.
보통 의욕 넘치고 뭐 분석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 이런 경우인데 공부 잘한다는 애들 공부법만 막 따라서 하는 거야. 자기가 하고 있는 전술이 어떤 전략을 위한 방침인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남들 좋다는 공부법을 뭐 전부 다 따라해. 근데 정작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인 거야. 자,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를 보여줄게. 만약 시험을 봤어. 근데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잖아? 그게 자기 생각에 실수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다음부터 실수 안 해야겠다라는 전략을 정했다고 해보자고. 똑같이. 뭐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 다음에 단계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라고. 문제를 읽을 때 뭐 밑줄을 쳐볼까? 아니면 문제는 뭐 2번씩 읽어볼까? 뭐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전술이라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일을 잘하는 사람, 뭐 사업을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이걸 잘해. 전략과 전술이 명확하고 일관돼 있다는 거야. 너희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 천재와 평범한 사람은 한 걸음 차이다. 나는 그 한 걸음이 바로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냐 모르냐의 차이라고 봐. 이 방식으로 너희가 문제들을 바라보고 목표를 생각하잖아. 그럼 고정형 마인드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형 마인드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전략과 전술 자체가 성장형 마인드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 그 자체야. 그래서 너희가 이 전략과 전술을 따라서 해보면 고정형 마인드에서 성장형 마인드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전략과 전술이 뭔지, 그리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알았을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전략 전술법을 5단계로 구체화해서 제시해볼게. 그리고 이 단계별로 너희가 주의해야 하는 것들도 같이 좀 자세히 얘기해볼게. 자, 전략 5단계야. 1단계는 목표 설정, 2단계는 전략 수립, 그 다음 3단계 전술 수립, 그 다음 4단계 데이터 분석, 5단계 전략 전술 수정이야. 자,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자, 1단계는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히 잡는 거야. 사실 뭐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은 뭐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목표는 거의 고민 없이 뭐 공부를 잘한다 또는 뭐 시험을 잘 본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 뭐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거겠지. 자, 그럼 2단계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생각하라야. 전략은 아까 말했듯이 방향성이라고 했어. 자,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뭐 유튜브에서 찾아보자고. 자, 그럼 찾아보면 개념 공부를 해야 된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뭐 아니다, 뭐 심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략이야. 수학을 잘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전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전략을 생각해야 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자, 모든 전략은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야. 단지 지금의 나의 상황에 맞냐 아니냐는 것뿐이야. 유튜브나 인터넷 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희가 뭔가 좀 이상한 모순점을 느끼게 될 거야. 자, 어떤 사람은 개념 공부는 이해하는 것이다, 아니다, 암기가 먼저다, 수학은 뭐 문제 많이 풀어야 된다, 아니다, 뭐 한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된다, 뭐 이렇게 수많은 공부의 전략들이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이게 바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야. 아까 말했듯이 전략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다고. 단지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있잖아. 그거에 맞냐 안 맞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전략들이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막 하고 있는 거라고. 너희는 지금 능숙한 전략가는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한 전략이 사실은 전혀 맞지 않거나 효과가 없을 수 있어. 지금 나에게 맞는 전략이 무엇인지는 시도해봐야 하는 거야. 그래서 전략은 언제나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늘 인지해야 돼. 고정형 사고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이건데 자신의 전략이 틀렸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이걸 인지하잖아? 그것만으로도 고정형 사고의 틀이 굉장히 많이 깨지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3단계야. 3단계는 전술 세우라야. 전술은 세부 실행 사항이라고 했지? 너희가 전략을 기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부 실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를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겠다라는 전략을 세웠다고 한번 해보자고. 이 전략이 맞고 안 맞고는 나중 문제고. 자, 그러면 이건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 하루에 몇 문제나 풀어야 될지, 그리고 노트에 풀어야 될지, 문제집에 풀지, 시간은 정해놓고 풀 건지, 어느 정도 난이도로 문제를 풀 건지, 뭐 이 모든 게 세부적인 거라고. 그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 근데 이걸 처음에 세우는 학생은 아마 거의 감이 안 올 거야.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 해본 적이 없으면 감이 없어. 실제로 전술은 전략을 실행해보면서 깨닫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처음에 전술을 세부적으로 세우기보다는 너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수준까지만 전술을 좀 세워. 그리고 빨리 실행을 해보는 게 중요해.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를 통해 전술을 좀 더 구체화시켜가면 되는 것뿐인 거야.
자, 그럼 4단계야. 4단계는 데이터 분석을 하라야. 자, 너희가 이런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나서 실제로 이걸 실행을 해보잖아? 그러면 어떤 특정 결과들을 당연히 얻게 될 거야. 뭐 그게 시험이라면 시험 점수를 받게 될 거고, 뭐 나처럼 유튜브 한다면 유튜브 조회수라는 결과값을 보게 될 거야. 또 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수익이 결과값인 거지. 자, 그럼 이 결과값을 통해서 내가 수립한 전략과 전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나에게 맞는 것인지 분석을 해야 하는 거야. 뭐 너희가 학생이라면 너희는 뭐 1년에 4번의 데이터를 얻을 기회가 있는 거야. 매 학기별로 중간 기말 시험이 총 4번. 너희가 세운 전략 전술이 맞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운 전략 전술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마지막 5단계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나의 전략 전술을 수정하는 거야. 사실상 4단계, 5단계는 거의 연속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 결과값은 나의 전략과 전술이 어떠했는지 알려주는 명확한 정보고, 시험 점수가 만약에 잘 안 나왔다면 나의 전략과 전술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보고 수정하면서 날카롭게 만들어가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수학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어. 시험 보기 전에 뭐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를 전략으로 삼고 여러 가지 전술을 실행했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실제 수학 시험을 망친 이유는 내가 개념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학 사고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면 나는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이 경우에는 전략이 잘못된 거야. 자, 반대로 수학 시험을 잘못 본 이유가 만약 개념이 부족했던 게 맞아. 성적이 오르지 않았어. 근데 그럼 이 경우에는 뭐가 실패한 거야? 전술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런 경우엔 나에게 더 잘 맞는 전술을 찾도록 수정해보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 되는 거야. 여러분한테는 4번의 기회가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이 분석을 잘하면 결국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보면서 꾸준히 전략 전술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하는 거야. 자, 이 5단계의 전략 전술을 이제 뭔지 이해했을 거야. 그리고 마인드셋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성장형 마인드를 바꾸기 위한 도구로서 전략 전술론이 구체적인 무엇인지까지 너희는 전부 다 얘기를 들었어. 그치?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게. 자, 오늘 이 얘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 그건 바로 당장 실천하라야. 자,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한 제자 중에 너무나 가슴에 남아서 늘 내가 가르친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이 학생은 이과생이었는데 예전에 가형시험과 나형시험으로 나눠져 있을 때 수능을 봤던 친구야. 이 친구는 학창시절 내내 단 한 번도 수학 점수에서 1등급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데 딱 한 번 1등을 받았어. 그게 바로 수능날이야. 자, 이 친구가 수능으로 대학을 준비하면서 가형 이과 시험을 준비했는데 도저히 점수가 오르지 않았어. 그래서 6월에 가가지고 문과 시험을 전형을 했어. 자신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과 시험은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전략을 수정한 거야. 그래서 대학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문과 시험으로 전형한 거지. 물론 문과 시험이 좀 쉬워. 그러다 보니까 1등급 받는 게 조금 뭐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긴 사실이야. 그러나 중요한 건 자신의 현재 데이터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나형 시험으로 전형했다는 것,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 정확한 분석이고 올바른 전략이었다는 그런 얘기인 거지.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 친구의 실행력이 나는 너무나도 인상이 깊었어. 너희 혹시 예전에 수능이 지진 때문에 한번 일주일 연기됐었던 적이 있었던 건 알아? 그때 수능이 이틀 전인가 갑자기 막 지진 때문에 수능이 갑자기 연기가 돼버렸어. 바로 그때 그 친구가 이수능을 쳤던 그 학생이야. 보통 나는 수업을 수능 한 일주나 2주 전에 미리 끝내버려. 그리고 스스로 얘들아 정리해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학원 와서 뭐 자습하려면 해. 뭐 도움을 주면 도움을 줄게. 근데 그때 갑자기 수능이 이렇게 미뤄지고 나서 그 친구가 수능 전날까지 저녁까지 학원에 남아서 공부하고 나한테 질문을 했어. 자신을 믿고 끝까지 실행을 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쌤 해냈습니다 이러면서 1등급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장한 성장형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걸 위한 전략 전술론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런 말한 거는 단지 말일 뿐이야. 너희는 이걸 진짜 현실로 이뤄내야 하는 거야.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 수학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는 보기만 해서는 실력이 안 오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들었다고 너희가 변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걸 너희가 실제로 해봐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변화된다는 걸 느껴야 한다는 거야. 내가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그걸 너희도 꼭 경험해야 한다는 거야. 꼭 실천을 해보길 바래. 나는 너희가 꼭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야.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좀 꼭 부탁할게.